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수소차, 대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차가 승용차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판매량은 660만 대로서 점유율 7.9%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한 국가적 지원에 전기차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2021년 1만 5천 대를 판매해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차에 비해 보급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과 기술 난이도 또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로서는 전기차 우선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벤츠는 2020년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C F 모델의 생산을 종료했고, 혼다는 2021년 6월 수소차 클래리티의 생산을 중단해 단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승용차 부분에서 전기차 우선 전략을 취했던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대형차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비 대형과 장거리 운송에 수소차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 상용 부분의 실증과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수소 상용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소 상용차 시장은 현대차와 도요타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대형 트럭 엑시언트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스위스로 수출하는 등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에 2023년부터 총 3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엑시언트를 유럽에 2만 5천 대, 미국과 중국에 각각 1만 2천 대, 2만 7천 대씩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2020년 3월 대형 수소 트럭의 공동 개발 및 주행 실증을 통한 실용화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해 12월 미국 캐노스와 공동 개발한 수소트럭 시제품을 LA에서 실증하는 등 미국 대륙 횡단용 대형 수소트럭을 개발하여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요타는 2023년 미국 켄터키에 수소 연료전지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 연료전지는 미국 상용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물용 대형 트럭 XL 시리즈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중국 회사 5곳과도 수소 연료전지 개발 합작사를 설립해 중국 내 트럭, 버스에 수소차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임러 트럭은 2020년 4월 볼보그룹과 트럭용 연료전지 개발 합작사 셀센트릭을 설립했고 2025년 수소 트럭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임러는 같은 해 9월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한 수소 트럭 벤츠 젠 H2 컨셉 트럭을 공개하고 수소 상용차 부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르노그룹은 미국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 히비아를 2021년에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형 상용차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혼다와 이수즈는 2020년 연료전지를 파워트레인으로 사용하는 대형 수소트럭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수소트럭 시장에 발을 들였고, 미국 GM은 2021년 트럭 제조업체 나비스터와 손잡고 2024년까지 수소 전기 트럭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래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소 상용차가 새로운 흥행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켄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대 수소 트럭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산업 분야에서 1등을 노리고 있어 2030년에는 중국이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를 이어 친환경차 개발에 사활을 건 유럽이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수소차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미국이 18%로 뒤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1839년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그루브경에 의해 발명된 이래 매우 오랜 개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자동차는 1966년 GM에 의해 일렉트로벤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는데, 알칼라인 연료전지와 액체 수소를 이용하여 약 200km의 주행거리와 시속 110km의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일렉트로벤은 수소 탱크와 산소 탱크를 이용하여 고압으로 가스를 저장하고 32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여 가스 및 물의 배분을 위해 약 160m 배관을 사용함으로써 부피가 커져 벤에 2명만이 탑승할 정도로 연료전지가 공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연료전지 출력이 32kW 나왔지만 차량 총 중량이 3.2톤이 되어 가속력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고압 가스를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 탱크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료전지의 촉매에 들어가는 백금가스 전체 벤의 차량값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와 상용화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용 수소 연료전지는 수백 개의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셀의 부피와 무게, 셀 사이의 공간을 줄여 스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즉 출력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14년 도요타는 미라이를 출시하면서 스택의 부피는 크게 줄이고 출력을 올리면서 출력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리터당 1.4kW에서 3.1kW로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화학 반응의 부산물로 생기는 물을 배출하기 위한 유로 설계를 3차원 엇갈림으로 하여 획기적으로 부피를 저감할 수 있었고, 전해질은 화학 성분의 효율을 증가시키면서 두께를 대폭 얇게 하여 부피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2020년 미라이2를 출시하면서 또 한 번 연료전지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연료전지의 스택의 최대 출력은 114kW에서 128kW로 12% 증가시켰고, 주행거리도 85km로 약 30%를 증가시켰습니다. 스택이 단위 부피당 출력인 출력 밀도는 3.1kW에서 4.4kW로 40%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차도 기존 넥소에 탑재된 수소 연료전지보다 한 단계 위인 3세대 연료전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3세대 연료전지는 100kW급과 200kW급 두 가지이며, 100kW급은 현재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과 같은 용량이지만 부피는 약 30% 줄어들어 출력 밀도를 높여 더 작은 차량에도 탑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화학 반응을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 촉매제로 백금이 얇은 막으로 도포됩니다. 백금은 보통 면적 제곱센티미터당 평균 0.1에서 0.2mg이 나노 입자로 사용됩니다. 수소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는 부피와 규모가 커서 많은 양이 필요한데, 현재 수소차에 투입되는 백금의 양은 30에서 50g 수준으로 가격으로 치면 약 1,000만 원대에 이릅니다. 수소차의 가격 인하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백금 사용량은 나노 입자 도포 기술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대체 물질 개발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는 연료전지와 수소탱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기차와 부품을 공유하므로 연료전지 효율성 향상과 차량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대량 생산으로 차츰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사양의 대형 트럭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는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전기차에서 많은 혁신 기술들이 도입되었듯이 수소차도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시장 경쟁 구도가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는 장거리 이동용 대형 트럭은 운행 노선에 설치해두면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촘촘한 인프라 확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수소차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소 생산, 저장, 수송, 충전 등의 수소 경제의 큰 틀에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적정한 가격의 그린 수소 공급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